우선 민족의 암덩어리 북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수괴가 핵무기 전력을 법제화하며 대남 핵위협 강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상대 핵무기 공격이 임박한 경우 등 핵무력 사용 조건 5가지를 법에 명시해 핵사용 문턱을 크게 낮추면서 전술핵 등의 개발 의지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은 우리 핵을 놓고 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법령에 핵무력의 사명, 구성, 그에 대한 지휘 통제, 사용 원칙, 사용 조건 등을 11개 세부 조항으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2012년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 바 있지만 핵무기 사용 조건 등까지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이 이제 대놓고 비핵화란 없으며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흔적물도 없다고 밝혀 북한 비핵화 협상 참여를 전제로 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대로 김정은이 버튼만 누르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로 평가되는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막연한 몽상에 빠져 있지 말고 한국도 북괴에 맞서 실질적 핵무장이 필요합니다. 이거 반대하는 세기들 전부 공산사회주의 노선을 추종하는 종북, 종중골수 좌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한가위 연휴를 맞아 서울 명동 무료급식소에서 김치찌개를 만들며 봉사활동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13일 에미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오징어 게임 대사처럼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바, 서결이 형. 요리 같은 건 집에서나 하시고 제발 밖에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이재명 문재인 관련 고발건 제대로 조사해서 구속할 게 있다면 구속시키라고요. 그게 서결이 형이 할 일입니다. 존나 답답하네요, 진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13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임 기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지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9월 증거 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올해 2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을 소환 조사한 적은 없고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가 지난 2021년 7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주요 수사를 맡기니 개판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국민의힘 트러블메이커로 전락한 이준석이 지난 11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한 수의 현장을 찾아 약 4~5시간가량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인데요. 당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항 대송면 제네리 수의 현장을 살피다 정말 우연히 이준석을 만났다며 이준석의 봉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준석의 포항 수해복구 봉사 사진을 두고 같은 당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은 정치적인 천재라고 밝혔습니다. 12일 김종혁 대변인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포항 내려가서 도와드린 건 굉장히 잘했다며 위치 선정을 잘했다. 누군가가 나를 찍으면 쳐다보게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리어카를 끌면서 시선 처리도 완벽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아주 영리하다, 지혜롭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정치인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 비꼬는 말일까요? 아니면 칭찬일까요? 나경원 전 의원은 12일 민생보다는 정치 싸움만 하겠다는 민주당에 대응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소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민주당은
이미 염치는 어디로 묻어버리고 대선 시즌2로 이끌어가기 위해 여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개혁과제는 힘있게 추진하되 그들의 선동적 정권 흔들기에는 단호해야 한다며 예상되는 정권 흔들기에 준비도 안 돼 허둥대는 모습이나 집요한 정권 흔들기에 나몰라라 해서는 전장지제 괴제의 혈꼬라지가 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우린 온 힘을 다해 정권을 바꾸었다며 무조건 진격을 외치는 이준석에 대해선 입이 아파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책임지는 여권의 모습은 용기를 갖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대한민국 좌파는 사실 이런 싸움에는 이골이 나 있다. 소고기 촛불 시위부터 우린 얼마나 수많은 예를 보았느냐며 이리저리 눈치 보며 정권 교체에 우리끼리 만족한 모습, 그 알량한 권력에 다투는 듯한 모습은 정권을 바꿔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라고 이준석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용기 있는 전사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침없는 그리고 부단한 전진도 희망한다며 정부도 물론 그리 해주길 바라며 정치권과의 호응을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다. 그것만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 해야 할 일을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주장처럼 이 악질 좌파들 그냥 가만히 냅두니 이런 개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양산에 있는 문재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치단합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관실에 대한 검찰의 무제한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 전임 국정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강요를 겨냥한 무제한적인 수사와 감찰이 예고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은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수사는 면죄부로 일관하고 있다며 백미는 허위 경력이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을 확인하고도 불송치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발의에 반대 입장을 밝힌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를 상대로 특검에 동의하지 않으면 역사적 책임이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정훈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또 불공정한 부분들을 계속 보게 되면 그 인내심도 한계를 드러낼 거라고 본다면서 역사적 책임은 아마 본인이 혼자 지시긴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회의원들은 머슴이라며 주인이 하라는 대로 머슴은 해야 된다고 조정훈 대표에게 특검 법안 찬성을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그분 조정훈 대표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이해할 수는 없다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조정훈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했습니다. 민주당이 조정훈 대표 압박에 나선 건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조정훈 대표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특검법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특검 실현을 위한 방법은 패스트트랙 지정밖에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법사위 제적위원 18명 중 5분의 3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0명이라 조정훈 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특검 발의는 민주당의 추석 전 거대한 정치쇼라며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12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민주당도 이번 특검법 발의에서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조정훈 의원은 이날 밤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이 거대한 하나의 추석전의 정치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다고 힐난했습니다. 이어 또 특검법 그 자체도 제가 동의하더라도 본회의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지 않나? 모든 법안에 대해서. 그럼 거부하면
다시 국회로 넘어올 수 있고 그걸 다시 재송부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는 없다. 조금만 계산해보면 현실성이 매우 없는 루트라는 걸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걸 추진할까? 소위 추석 밥상에 이걸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불편했다. 소중한 추석 밥상인데 1년에 겨우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사촌, 친척들 만나는데 이 얘기를 꼭 해야 될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